눈가의 주름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사용하고 계시는 거 있죠? 바로 아이크림입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높은 제품들도 많죠. 아이크림이란 이유만으로 특별하게 차이가 없는데 비용이 좀 비싼 그런 제품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자, 그럼 이 아이크림을 과연 정말로 발라야 하는 것일까? 눈가 주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의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얼굴 전체 피부에서 가장 피부가 얇은 곳으로 분류가 되는 곳이 바로 눈가입니다. 눈가는요, 표피와 진피가 워낙 얇고 바로 밑에 근육층이 붙어 있다는 그 특징 때문에 상당히 조그만 외부에 대한 자극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자, 표피가 얇다, 진피가 얇다,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표피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서 각질층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수분을 끌어당겨주고 유지해주는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자, 근데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자, 눈 주변 같은 경우는 피지 분비가 또 정상적으로 많이 분비가 되는 곳이 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좀 더 쉽게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진피의 가장 위층에는 혈관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 혈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수분이 바깥으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도 의미를 하게 되는 겁니다. 피부를 통해서 수분의 손실도가 상당히 높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눈가인 거죠.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노화하죠. 이 노화 때의 피부의 증상들을 한번 보면요, 표피는 더욱더 얇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진피하고 표피를 경계해주는 그 부분의 막도 되게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마찰도 줄고, 진피 역시 상당히 수분도라든지 여러 가지 콜라겐, 엘라스틴 같은 성분들도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다 보니까 실제로 워낙 얇은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보이는 변화가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눈가 피부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은, 일단 수분 손실도가 높고 표피나 진피 상당히 얇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다른 부위에 비해서 보습도를 상당히 끌어올리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눈가 부분은 상대적으로 다른 피부에 비해서 얇기 때문에 그 보습력만 가지고는 실제로 그 보습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눈 주변은 좀 더 이걸 특화된 제품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좀 더 고농축 또는 에센스도 고농축 에센스, 그다음 크림도 약간 영양 크림 같이 좀 꾸덕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제품보다는 좀 더 그 질감이 좀 더 꾸덕한 쪽으로 많이 나오는 좀 이런 것들이 많죠. 눈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얇은 부분은요, 바로 눈꺼풀 안쪽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눈 아래와 눈 위의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상당히 얇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피부의 노화라든지 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하게 눈 아래와 눈가만 신경 쓰실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눈꺼풀도 충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외선을 받게 되면 결국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손상이 생기기 쉽겠죠. 자, 그런데 이 눈가는 피부가 얇다고 했죠. 그럼 훨씬 더 그 손상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죠. 그럼 진피 훨씬 얇다고 했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외선으로부터 손상이 더 깊게 초과가 됨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생기죠. 자, 콜라겐도 줄고 엘라스틴도 깨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히알루론산 같은 수분도가 또 감소하게 되면서 더 얇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탄력도가 줄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점점 늘어지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어떤 영상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눈가에 그냥 바세린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습 그 자체가 상당히 밀폐력이 높은 고보습 제품을 사용을 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이런 밀폐력이 도움되고 수분의 손실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눈 주변의 피부가 매우 약하거나 너무 건조하신 분들한테는 그러한 것들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또 이걸 또 너무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밀폐력이 높아지면 수분이 머금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실제로 피부가 필요한 수분보다 더 많은 수분이 유지가 될 경우에는 오히려 장벽이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하신다면 아주 얇게 한 층 정도 펴발라 주시는 것들이 방법이고, 이걸 많이 쓴다고 마치 되게 막 연고 듬뿍듬뿍 바르듯이 이렇게 팩하듯이 바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이크림 사용하실 때 보면 어떻게 발라요? 이렇게 딱 문지로 끝내는 게 아니고 도도도독 이렇게 두드리는 경우가 많죠. 자, 훨씬 더 얇기 때문에 이렇게 두드리는 그 자극만으로도 피부 안으로 충분하게 스며들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강해지고, 그러면 전층
피부 표피에 있는 전층에 실제로 이런 성분들의 보습량이 상당히 높아지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눈 주변에는 림프가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림프는 바로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염증 세포, 염증 물질들, 노폐물들이 더 통과하는 통로고요. 이 통로는 결국은 정맥과 나중에 연결되면서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런데 동맥이나 정맥 같은 경우는 그나마 혈관벽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발달되어 있고 근육으로 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수축하고 팽창하고 하는 수축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림프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즉 일단 근육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림프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우리 얼굴에는 상당히 많은 림프 구조가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눈가, 눈 위와 눈 아래에는 상당히 촘촘한 림프의 형태가 있고요. 눈 안쪽으로서 림프는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요. 보통 눈가는 바로 이렇게 쭉 빠져나가서 귀 앞으로 떨어지는 림프의 형태. 두드려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마치 우리가 운동을 평소에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은 운동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눈을 뜨고 감고 하는 게 다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표정을 짓는 것 이외에는 눈 주변에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그래서 약간의 마사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두드려주는 그런 행동 그 자체가 림프에 대한 부분들을 자극시켜서 노폐물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더 배출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아이크림 바를 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참고해서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요즘에 정말 많은 아이크림들 나와 있잖아요. 성분들 보면은 사실 그냥 기존에 있는 화장품들에서 큰 차이가 보이지 않고 유분의 함량이 좀 더 높거나 아니면 컨셉 원료로서 뭐 펩타이드 같은 성분들이 좀 들어가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가 예전에 바르는 보톡스 영상을 한번 찍은 적 있죠.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같은 그런 성분들은 또 바르는 보톡스의 성분이고 상당히 분자량이 적은데 눈가에 발랐을 때 상당히 그 부분이 표피, 진피가 워낙 얇고 바로 그 층 아래에 근육층이 있다고 했죠. 자, 이런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같은 경우도 결국 이런 근육층에 살짝 타겟이 됐을 때 근육의 수축을 조금 방해해주고 억제해주는 효과 때문에 주름이 좀 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육이 계속 수축하고 움직이면서 바로 그 부분에 붙어있는 피부가 계속 움직이게 되니까 주름이 생기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억제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좀 더 우리가 가장 화장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레티놀과 레티날이죠. 자, 이것들을 좀 더 사용을 꾸준히 하거나 그다음 영상에서 보시면 많은 영상에서도 바로 이 레티노이드 계열들을 눈가에 사용을 했을 때 상당히 이런 눈가 주름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문제점은 바로 뭐냐면 레티놀, 레티날 또는 레티노이드 약품, 의약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용을 했을 때는 자극이 분명히 있는데 특히 눈가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자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눈가 주름 예방하고 싶어 했다고 너무 처음부터 많이 바르게 되면 눈 주변이 딩딩 부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자, 그래서 반드시 소량 적응시키면서 꾸준히 증량시켜주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때는 바로 사용을 중단하시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거나 피부 장벽이 되게 약해져 있다거나 어떤 제품 쓸 때 되게 뭔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의 빈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쓰고 나는데 눈이 붓거나 막 되게 진물이 난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그런 분들의 경우는요, 향이 들어가 있지 않는 제품을 꼭 선택을 하시고 특히 요즘 마스크 쓰시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얼굴 부분을 선크림을 더 잘 안 바르는 경향이 좀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바를 것만 또 지워지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바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마스크를 쓰더라도 노출되는 부분은 바로 눈 주변이고 눈 주변은 확실하게 이러한 자외선에서부터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기승전 자외선 차단제, 기승전 자외선 차단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눈가에는 상당히 이 자외선 차단제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이런 항산화 성분들과 레티놀 들어가 있는 제품들 다 좋아요. 자, 그런 것들의 원리는 단순하게 재생 이런 경우도 있지만 손상을 받은 걸로부터 회복시켜주는 일종의 여러 가지 항산화 개념 역시 상당히 이런 주름을 예방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다 숙지하고 제품을 고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정말 이 눈가 주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요 아이크림을 무조건 발라라 이렇게 아이크림만을 사용해야 된다, 저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보습력을 높여주고 재생성을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콜라겐과 이런 것들을 좀 자극시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레티노이드 계열 다양한 이런 성분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아이크림인 것 같습니다.
눈가 피부는 다른 피부에 비해서 상당히 얇고 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배제하고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